그날 밤,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입술을 훔쳤다. 그 키스는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두 사람의 룸메이트 관계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물러서며 뭐 하는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였다. 지은은 25살, 경영학과 학생으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장녀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정상적인 삶을 꿈꿨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했다. 특히 1년 전부터 함께 사는 룸메이트 민지를. 민지는 24살, 문학을 전공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지만 민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지은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지은의 시선이 따뜻하고 때로는 뜨거웠다. 하지만 민지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다.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기숙사 방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을 유지했다.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주고 민지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걱정스런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착한 언니처럼 대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 밤마다 민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야 해? 어느 날 민지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지야, 행복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준호 오빠가 정말 잘해줘. 그 말은 지은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시며 울었다. 나는 왜 안 돼? 왜 나만? 사회적 압력은 지은을 더욱 옥죄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걸어 좋은 남자 만나봐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나 이상한 애인가 봐.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민지에게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민지도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지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왜지? 그냥 룸메이트인데.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너도 여자 좋아하나 봐 라고 장난쳤다. 그 말에 민지는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그 키스가 일어난 날은 민지의 생일이었다. 파티 후 둘만 남은 방에서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지야,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민지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지은이 다가오자 그녀는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입술이 스친 그 순간 민지의 세계가 흔들렸다. 키스 후 민지는 방을 나가버렸다.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지? 이제 다 끝났어. 다음 날 민지는 준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오빠.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민지는 이미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민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잊어줘. 하지만 민지는 답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지가 말했다. 나도. 내가 좋았어. 하지만 무서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무서워. 가족들 때문에. 가족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의심스런 눈으로 민지를 봤다. 너희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으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병이야 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떨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사회적 정견도 그들을 괴롭혔다. 친구들 중 일부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랑 민지가. 이상해. 지은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수업 중에 누군가 속삭였다. 레즈비언인가 봐. 그 말에 지은은 울음을 참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했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며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지은은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정상적이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배신이 찾아왔다. 민지의 옛 친구 수진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다. 수진은 보수적인 집안 출신으로 그런 건 안 되라고 민지를 설득했다. 내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미안해. 나 무서워.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혼자서 밤을 지새웠다. 내가 너무 서둘렀어. 지은은 민지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밖에서 준호를 다시 만났다. 오빠, 미안했어. 다시 시작할까?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다. 너 이미 다른 사람 좋아하잖아. 김민지는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래? 학교 성적 떨어졌대. 남자친구 생겨. 지은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는 웃었다. 정말. 누구야? 데려와 봐에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여자야, 엄마. 그 전화는 재앙이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당장 고쳐.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기숙사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병원 데려갈게. 지은은 저항했다. 엄마, 나 병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치려고.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우연히 민지의 일기를 봤다. 그 안에는 지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뭐야? 내가 미쳤어. 민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아버지는 뺨을 때렸다. 당장 그만둬. 아니면 집에서 나가. 그 슬픔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지은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이야기해. 민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이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하지만 가족들이. 그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각자의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지은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사회가 싫어하는 걸 왜 좋아할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 사랑인데 왜? 라고 물었다.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다. 대신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더욱 옥죄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랑 민지가 커플이래. 일부 친구들은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지은은 강의실에서 혼자 앉아야 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 민지는 수진에게 배신당했다. 수진이 민지의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민지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더 화가 났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민지는 수진을 원망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배신은 민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이제 포기 안 할게. 지은은 울며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아버지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지은도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나를 인정해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못해.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집을 나왔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답게 살게.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는 서점에서 일했다. 그 생활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다. 밤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선택이 맞았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런데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연인 혜린이 나타났다. 혜린은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과거의 짧은 관계였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좋아해. 혜린이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미안해. 이제 민지가 있어. 하지만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민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혜린이 누구야? 그녀는 질투했다. 지은은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너 나 배신할 거야? 그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싸웠다. 너 왜 나 믿지 않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나 무서워. 잃을까 봐. 그 싸움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혼자서 생각했다. 우리 관계가 너무 취약해. 화해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민지가 먼저 사과했다. 미안해. 너를 사랑해. 지은은 안았다. 나도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지은의 학교에서 동성애 클럽이 생겼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지은은 그 클럽에 가입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민지는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결국 함께했다. 그 활동 중에 지은은 상처를 입었다. 시위에서 누군가 돌을 던졌다. 변태들. 지은의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민지는 울었다. 왜 이런 일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은은 민지의 간호를 받았다. 고마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 답장은 없었다. 민지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생각 바꿨니? 민지는 거절했다. 아빠, 나 행복해요. 그 거절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으니. 민지는 울었다. 돈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한데? 지은도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다. 아르바이트 중에 상사가 알게 됐다. 너 레즈비언이야? 손님들이 싫어할 거야. 지은은 해고됐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절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밤에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포기 안 해.
새로운 배신이 왔다. 혜린이 민지에게 접근했다. 지은은 나랑 과거가 있어? 너보다 나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거짓말, 하지만 혜린은 증거를 보여줬다. 옛 사진들. 민지는 지은에게 따졌다. 이게 뭐야? 지은은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너 나 속였어. 그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추적했다. 제발, 들어줘. 민지는 울며 말했다.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 분리는 길었다.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지은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민지는 갈등했다. 나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민지의 친구들이 동성애는 잘못됐어 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잘못된 걸까?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지은은 혼자서 식음을 전폐했다. 민지 없이 못 살아.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었다. 엄마. 그 지진은 지은을 일으켰다.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들은, 지은은 말했다. 엄마가 인정했어. 너 아버지도 언젠가? 민지는 돌아왔다. 하지만 관계는 변했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내적 갈등을 해결하자. 상담사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지은은 나는 나를 받아들였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아빠가 위독해.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을 인정할게. 행복해.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 아빠. 그 식탁은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은도 함께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봤다. 민지를 잘 부탁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SNS에 퍼졌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지은과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지은의 직장 상사가 다시 나타났다. 돌아와. 미안해. 지은은 거절했다. 나답게 살게.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로 가기로 했다. 우리 꿈을 이루자. 민지가 말했다. 준비 중에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포기해. 지은은 내 거야. 지은은 단호했다. 아니야. 민지가 내 사람. 그 대치에서 혜린은 패배했다. 미안해. 행복해. 그녀는 떠났다. 결혼 준비는 힘들었다. 돈이 부족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이번엔 솔직하게 그녀는 면접에서 저는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회사는 받아들였다. 우리 회사 다양성을 존중해. 민지도 서점에서 승진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상사가 말했다. 그 지지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결혼 축하해. 어머니는 선물을 주며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회복됐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적 정견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지은은 불안했다. 우리 안전할까? 민지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불안 속에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민지는 웃었다. 좋아.
그 여행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다. 지은이 운전 중에 졸음으로 사고를 냈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민지는 충격받았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병원에서 지은은 깨어났다. 미안해, 민지는 안았다. 다시는 안 돼. 그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우리 영원히 함께. 그들은 해외 결혼을 추진했다. 준비 중에 옛 친구 수진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지는 용서했다. 괜찮아. 이제 친구로. 그 용서는 치유였다. 그들은 더 강해졌다. 결혼식 날, 일본에서 가족들이 왔다. 어머니들이 울었다. 행복해. 아버지도 축하했다. 하지만 돌아온 한국에서 현실이 기다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관없어. 우리 마음이 중요해. 지은이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적 장벽이 컸다. 동성 커플은 안 돼. 지은은 싸웠다. 왜? 우리는 부모가 될 수 있어? 그 투쟁은 길었다. 미디어에 나왔다. 동성 커플의 권리 지지자들이 모였다. 민지는 책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를.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내 용기가 영감이야.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있었다. 밤에 지은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민지는 위로했다. 그만큼 가치 있어?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민지가 병이 났다. 암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받자.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는 회복됐다. 고마워. 그 경험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사회가 조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그들은 지지 시위에 나섰다. 민지의 회복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우리 이겼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민지가 악몽을 꾸면 지은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가족들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어머니들이 요리를 하고 아버지들이 웃었다. 너희 덕에 나도 변했어.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친구들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소문은 사라지고 지지가 늘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했다.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우리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걸까?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아. 그들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들을 도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그 활동 중에 젊은 소녀가 왔다. 저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민지는 조언했다. 솔직하게 살아. 하지만 대가를 준비해. 그 소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그랬듯이. 시간이 더 흘렀다. 그들은 30대가 됐다. 안정된 삶. 지은은 회사 임원이, 민지는 작가가 됐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인정해줘서. 그 상실은 깊었다. 민지가 지탱했다. 나 있어? 그 후 그들은 더 성숙해졌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지은이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앉았다. 우리 행복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모든 대가를 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증명됐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선택한 삶이 정말 정상일까? 아니면 사회가 변해야 할까?